잠시 후 7시에는 이화여대 프렌디오에서 행복구 이화동을 보내드립니다. 베스트 프렌드, 베스트 프렌디오. 안녕하세요. 저희는 프렌디오 DJ 강서진, 이서원입니다. 와, 바쁘다 바빠 프렌디오. 벌써 두 번째 에피소드가 찾아왔네요. 서원씨,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희 학교 축제가 있었잖아요. 너무 재밌지 않았어요?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이번에 가수 라인업도 작년에도 좋았는데 맞아요. 올해 더 빵빵해져서 깜짝 놀랐잖아요. 저 제스비가 너무 보고 싶었거든요. 저는 다비치도 노래를 너무 좋아해서 엄청 기대했었어요. 그 날씨도 괜찮았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슬슬 더워지는 것 같죠? 그쵸. 이제 조금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네, 학교 오는 길이 땀이 네. 나더라고요. 진짜 쉽지 않아요. 점점 습도도 높아지고 약간 짜증이 많이 나는 계절로 들어서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제가 갑자기 떠오른 게 있거든요. 재밌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오, 뭔데요? 저 사실 그동안 버스 정류장을 엄청 유심히 들여다보고 다녔어요. 설마 지난 에피소드 때문인가요? 네. 엄청 인상 깊으셨나 보다. 그렇더라고요. 아니 플레이리스트 공유했던 것들도 네. 너무 제가 막 좋아했잖아요. 네, 소감 말할 맞아요, 때도 맞아요. 얘기했었고 그래서 그 공유했던 곡들 실제로 버스 타면서 들어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콘서트 그거 해봤어요. 해보셨어요? 네, 저도 약간 비슷하잖아요. 서은 네, 씨랑 맞아요. 걸리는 시간이 딱 맞더라고요, 진짜. 그쵸. 이게 네. 셀리스트가 딱 이거에 맞춰져 있다니까요. 너무 좋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어떤가요? 저도 버스 정류장 지나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막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닐 줄 알았어요. 서은 씨는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항상 이제 버스만 계속 보고 언제 오는지 네. 계속 핸드폰 새로 고침했다고 맞아요.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그냥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야 될지, 뭘 해야 하는지 조금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게 됐던 것 같아요. 확실히 좀 더 뭔가 감성적이고 하루를 정리하고 약간 그런 그러니까요. 시간이 됐네요. 오늘 시작부터 방송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이 기분 그대로 오늘 행복구 이화동 두 번째 에피소드는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지 서은 씨가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지난 방송에 이어 오늘도 이화동의 특별한 공간의 이야기를 들어볼 예정이에요. 오늘은 어떤 장소인가요? 오늘 소개할 장소는 두구두구두구 이화동의 헌책방입니다. 버스 정류장 이야기에 이어서 헌책방 이야기는 어떤 걸 하게 될지 진짜 궁금한데요. 저도요. 이번 그대로 아이유님의 너무나도 아름다운 노래죠. 아이유의 너의 의미 듣고 다시 돌아오실게요. 너의 그 한마디 말도 그 웃음도 나에겐 커다란 의미 너의 그 작은 눈빛도 쓸쓸한 뒷모습도 나에겐 힘겨운 약속 너의 모든 것은 내게로 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되네 슬픔은 간이역에 코스모스로 피고 스쳐 불어온 넌 향긋한 바람 나 이제 뭉게구름 위에 선을 짓고 널 향해 창을 내리 바람 드는 창을 너의 그 한마디 말도 그 웃음도 나에겐 커다란 의미 너의 그 작은 눈빛도 쓸쓸한 뒷모습도 나에겐 힘겨운 약속 너의 모든 것은 내게로 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되네 슬픔은 간이역에 코스모스로 피고 스쳐 불어온 넌 향긋한
또 나에겐 힘겨운 약속. 도대체 넌 나에겐 누구냐? 오늘의 이화동 이야기에는 이화동 헌책방에서 헌책방 주인분의 이야기가 도착했습니다. 우리 행복구 이화동에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네. 1부에 대해 먼저 간단히 소개하고 넘어갈까요? 좋습니다. 저희 1부에서는 에피소드의 주제가 되는 공간과 관련된 사람이 보낸 사연을 읽고 서은 씨와 제가 함께 얘기를 나눠볼 예정이에요. 네, 오늘의 이화동에 전해온 헌책방 주인분의 사연 어떤 이야기일지 궁금해지는데요. 그니까요. 서진 씨께서 바로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그럼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화동 골목 끝에 있는 작은 헌책방을 운영하고 있는 책방 주인입니다. 요즘은 정말 손에 책을 쥐고 읽는 사람들이 줄어들었는데요. 전자책이나 오디오북 문화가 많이 발달했고 휴대폰 하나로도 많은 이야기를 만날 수 있는 세상이 되어서 이제 사람들이 책보다도 핸드폰을 더 많이 들여다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하루 종일 가게 문을 열어놓아도 손님이 한 명도 들르지 않는 날이 부쩍 늘었습니다. 그렇게 서점들이 하나 둘 문을 닫다 보니 어느새 우리 가게가 이화동에 남은 마지막 헌책방이 되어버렸네요. 처음에는 조금 외롭기도 했지만 그래도 골목에 아침을 열고 골목에 저녁을 마무리할 때마다 아직은 괜찮아 하고 스스로를 다독이게 됩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곳을 계속 지키는 이유는 이곳엔 책을 읽던 사람들의 손때와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헌책방은 누군가 읽은 책을 다른 사람들에게 저렴하게 판매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누렇게 변한 책장 귀퉁이, 조심스레 밑줄을 그어놓은 문장들, 책갈피처럼 끼워진 오래된 버스표와 같은 원래 주인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다음 주인에게도 전해지는 것이죠. 어쩌면 원래 책의 주인은 아주 특별한 마음으로 그 페이지를 넘기고 잠깐 삶을 쉬어갔겠죠? 이 헌책방은 그렇게 이름 모를 많은 사람들의 기억이 조용히 쌓여있는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종이책을 찾지 않는데도 그 기억들을 꺼내어 다시 읽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게 문을 열 때마다 가장 먼저 찾아오는 단골 손님이 계신데요. 특히 매주 토요일이면 햇살이 뜨거워지기 전에 와 다른 사람들의 기억 한 페이지를 읽곤 하십니다. 그분이 책장을 넘길 때면 마치 저도 다른 이의 기억을 다시 들춰보는 것 같아 저도 모르게 숨을 죽이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시다 책 한 권 골라 나가시면서 항상 오늘도 좋은 이야기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하시는데요. 그 한마디가 이 헌책방을 하루 더 버티게 해줍니다. 헌책방은 단순히 책을 싼 가격에 사고 파는 곳이 아닙니다. 낡은 종이 속에 남겨진 삶의 조각들을 조심스레 이어주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책들은 다 누군가의 청춘이고 어떤 이의 슬픔이자 기쁨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책장 먼지를 털고 흘러간 시간들을 조용히 닦아내며 이 공간을 지키고 있습니다. 혹시 라디오를 듣는 분들 중에 오래전에 잊었던 책 한 권이 생각나신다면 이화동 골목 끝 우리 헌책방에 한번 들러주세요. 여러분이 남겨둔 기억 아니면 잊고 지는 마음이 이곳 책장 빈자리 어딘가에 자리 잡아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기를 기다리고 있답니다. 오, 네. 다른 이의 기억을 다시 들춰보는 것 같다. 음. 이 한 문장이 되게 제 마음을 울렁이게 하더라고요. 그러게요. 책을 넘기는 그 행위 자체가 그냥 정보를 받아들이는 거라고 저는 보통 생각을 했었는데 뭔가 이 사연을 읽어보니까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도 있겠다고 그런 생각을 하게 한 문장이었어요. 그러게요. 이화동 헌책방에 꽂혀있는 책들의 온기, 그리고 그걸 읽고 있는 사람들의 감정이 주인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에게도 이렇게 생생히 전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고 보니 서점이라는 존재에 뭔가 관심을 기울인 지가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책을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일이 많아서 더 그런 것 같죠? 맞아요. 아무래도 새삼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서점에서 책을 사본 지가 도대체 언제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래요. 네. 그럼 우리 사연자분의 모든 서사가 담겨있는 곳인 서점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서은 씨는 가장 마지막으로 오프라인 서점에 방문해서 산 책이 있다면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오프라인 서점. 네, 오프라인이어야 돼요. 헌책방처럼. 아, 저 작년에 네. 그 중고 서점에 가서 네. 책을 한 10권 샀던 기억이 있어요. 10권이요? 그때 갑자기 막 책이 너무 읽고 싶어서 진짜 갑자기 충동적으로 사러 갔었는데 네. 이제 중고 서점이다 보니까 네. 가격이 그쵸. 되게 낮잖아요. 저렴하죠? 그래가지고 약간 한 3권 사면 같은 값으로 새 책 한 권이더라고요. 오, 좋다. 그래서 한 3권 산다 생각하고 10권 샀던 것 같은데 그때 제 친구가 약간 네. 힘들어 했었어서 어. 그 친구가 자기 외모 때문에 네. 약간 남들이랑 비교하느라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거랑 관련된 책도 하나 샀었고 그리고 제가 저 개인적으로 뭐 이미지나 이런 거에 대해 고민을 했었어서 그런 거 관련된 책도 샀던 기억이 있습니다. 선씨 문학소녀다. 문학은 아닌가요? 근데 그게 아마 그냥 네. 뭐 심리학 책? 뭐 이런 거였을 아, 거예요. 그래도 책을 좀 가까이 하는 느낌이 있네요. 10권이나 사시다니. 가까이 해야죠. 지식이 없으니까. 서지 씨는 가장 마지막으로 오프라인 서점에서 책을 사신 기억이 나시나요? 저는 아까 막 잘 기억이 안 났었는데 지금 네. 서은 씨 얘기 들으면서 조금 고민을 해보니까 떠오르는 게 최근에 저희 친오빠랑 오. 서점을 한번 같이 갔었던 적이 있어요. 오. 근데 그때도 오빠가 조금 마음이 힘들어하던 때였어가지고 아. 같이 일단 데리고 나가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뭔가 무기력하고 우울하면 조금 네. 환기를 시켜줘야 그쵸, 되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골랐던 장소가 서점이었어요. 아. 그래서 그때 샀던 책은 그 최근에 20대들 사이에서 되게 붐이었던 다시 뭔가 인기 있어진 책이 있었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 양 기자의 모순. 아. 뭔지 아시죠? 알죠. 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다들 한 번씩은. 그리고 최근에 노벨상을 아. 우리 한강 작가님이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강에 소년이 온다도 같이 샀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최근에 또 어머니 생신이셔가지고 오. 엄마가 또 책을 좋아하세요. 아니 되게 가족적이시네요, 서지 씨. 어쩌다 보니까 서점과 관련된 기억들이 유독 그러니까요. 가족적이네요.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아, 이게 되게 따뜻한 동생이시라는 게 느껴지네요. 저는 저희 오빠랑 장난만 치는데. 그럼 저희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그러면 가장 처음으로 읽었던 책이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서은 씨는? 가장 처음이요? 이거는 좀 어렵다. 이거 그죠? 너무 어렵다. 네, 왜냐면 요즘 네. 어제 먹은 밥도 생각이 안 나는데 가장 처음으로? 네. 근데 그 사진이 있긴 하거든요. 제가 한 진짜요? 2살 때 네. 영어 동화책 읽고 있다가 사촌 동생한테 뺏겨서 우는 사진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귀엽다. 그 책을 좋아했던 것 자체는 기억이 나는데 아. 어떤 내용이었는지까지는 기억이 잘 안 그쵸. 나네요. 아무래도 첫 인생 책은 그림책 같은 거겠죠? 그런 동화책이. 것 같아요. 근데 영어책이라는 게 되게 엘리트신데요. 뭐 사실. 그래봤자 하이 헬로 이런 거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이거는 질문이 어려우니까 바꿔볼게요. 좋아요. 지금까지도 생각하는 인생책이 혹시 있나요? 인생책? 네. 인생책? 이것도 좀 어려운데. 그쵸. 근데 저 네. 제 꿈이 공연 연출자잖아요. 네네. 그거랑 관련돼서 공연 연출자분이 자서전? 오. 에세이처럼 쓰신 이제 공연 준비에 A to Z를 쫙 우와. 써주신 분이 계셨는데 네. 그 공연이 또 제가 좋아하는 가수의 공연에 대한 글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책을 고등학교 때 생활기록부에 쓰기도 네. 했었어요. 이게 진짜? 나에게 엄청 큰 영감을 준 책이다. 이런 식으로 썼던 기억도 있고 네.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때 약간 초등학교 때 그런 거 많잖아요. 막 독서 골든벨, 맞아. 맞아. 막 다도광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그런 거에 또 목숨 걸던 시절이었어서 책을 정말 열심히 읽었었는데 네. 그때 처음 ESG에 대해서 읽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네. 막 환경 보호 지속 이런 가능한 네 맞아요. 환경. 지속 가능한 맞아 네. 그런 책이었던 것 같아요. 제목도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해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네. 그게 제가 읽으면서 네. 저 스스로를 제일 많이 반성했던 책이 아니었나. 진짜? 네, 그래서 그게 좀 기억이 남네요. 어, 서진 씨는 인생책 있으세요? 저는 좀 여러 가지 책
읽었지만 그래도 최근에 좀 감명 깊게 읽었던 게 떠오르는데 저는 알베르 까미의 페스트를 오. 한 좀 그나마 최근에 읽었거든요. 너무 지성이 뚝뚝 묻어나오는. 아니에요. 저도 읽으면서 이게 고전이다 보니까 네. 조금 어려운 점도 있긴 했는데 왜 인생책이었냐면은 네. 이게 약간 코로나 시기가 한풀 꺾이고 나서 그 후에 읽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한창 제가 그 시기에 뭔가 삶이랑 내가 이 삶에서 하는 노력들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에 대한 약간 회의적인 고민이나 혼란이 있던 시기였단 말이에요. 엄청 철학적인 고민을 하셨네요. 제가 좀 그 내면을 좀 딥하게 가라앉는 경향이 가끔 좀 있어가지고 네. 근데 이 페스트를 읽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메시지를 저한테 뭔가 가르쳐준 그랬었거든요. 이 책이 그거를 깨닫게 해줘서 이게 인생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처음으로 읽었던 책보다는 네. 인생책이 대답하기 더 쉽네요. 그쵸. 아, 뭔가 인생책에 대해서 더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시간상 또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서은 씨는 책갈피 삼는 특별한 물건이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책을 한 번 펴면 그냥 네. 그 자리에서 다 읽어서 진짜? 네, 그래서 시작을 잘 안 하죠. 인간적이다. 네. 되게 멋있었는데 네. 인간성까지 가져가셨어요. 네, 이게 좀 두꺼운 책들은 한 번 읽는데 2-3시간씩 걸리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학기 중에는 아무래도 바쁘다 보니까 네. 사실 이렇게 말해도 시간 내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만 근데 체력이란 게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근데 저는 책갈피는 잘 안 쓰고 네. 그래서 읽을 때 그냥 한 번에 쭉 읽는 것 같아요. 멋있다. 아니에요. 대단한 것 같아요. 서진 씨는 책갈피 쓰시나요? 저는 책갈피를 쓰는데 오. 보통 선물 받은 책갈피를 주로 쓰긴 아. 하는데 그거를 안 갖고 다닐 때가 있잖아요. 네, 그쵸. 그거를 놓고 뭐 어디 도서관에 가서 음. 읽었다던가 이러면은 저는 사실 책갈피랄 게 따로 없고 진짜 온갖 모든 내 주변에 책갈피로 사용할 수 있는 걸 책갈피로 쓰는 집어들 수 있는 네, 거. 그냥 종이 껴놓고 볼펜 껴놓고. 네, 볼펜 껴놓고 아니면은 진짜 뭐 할 게 없으면은 그냥 기억하기도 해요. 페이지를. 역시 기억력 짱이신 서진 씨. 뭔가 억지로 그 숫자에 대한 연결을 생각을 만들어서 네, 그렇게 근데 기억하기도 합니다. 책갈피 쓰면 이렇게 네. 책이 약간 음. 뭔가 부피가 있는 책갈피의 경우에는 네. 이렇게 부풀어 올라서 맞아요, 저는 맞아요. 그게 싫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치. 저는 책갈피를 사본 적은 있는데 네. 주로 종이 책갈피였던 것 같아요. 아, 진짜 이게 조금 그래도 모양이 안 변하니까. 맞아요. 저는 약간 책 같은 거를 엄청 소중히 다루기보다는 진짜 뭔가 끼고 사는 것처럼 해서 아. 사실 조금 구겨지고 아, 조금 그래도 약간 오. 그냥 뭐 이런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마구잡이로 쓰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네.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책이라는 존재가 우리 삶에 물건 그 이상의 가치를 음. 지니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인생책이 뭔가 사람들의 인생에 진짜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도 맞죠. 하니까요. 심지어 아까 서진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일상 속에 뭐 작은 물건들, 네. 뭐 별의별 물건들도 책에 함께 끼워져 있다는 걸 생각해 보면 아, 책이 사람들의 일상 속에 뭔가 쉬어가는 언덕 같은 어. 존재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그 너무 예쁜 말이다. 쉬어가는 그쵸? 언덕 딱 적당한 표현인 것 같아요. 네, 청취자분들도 저희 DJ들처럼 책이 자신의 인생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또 서점이라는 공간이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감정들을 불러일으키는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 많이 댓글로 남겨주세요. 헌책방 주인분과 우리 DJ들은 여러분의 목소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2부에서도 헌책방에 관련된 이야기는 계속될 예정이니까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오늘의 공간인 책방에 대해 노래 한 곡 모던 다락방의 동네 책방 듣고 오실게요. 수많은 삶의 이야기가 있는 이곳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된 이곳 수많은 사람들의 추억이 쌓여갈
이곳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된 이곳 수많은 사람들의 추억이 쌓여갈 이곳 너와 나의 이야기로 남겨질 이곳 따란 따란 따라라라라 따란 따란 따라라라라 따란 따란 따라라라라라라 오늘따라 내 얘기 같이 들려 오늘따라 내가 책 속에 주인공이 된 것 같아 실수한 이야기들 눈물 났던 느낌들 잔잔한 노래처럼 나처럼 수많은 삶의 이야기가 있는 이곳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된 이곳 수많은 사람들의 추억이 쌓여갈 이곳 너와 나의 이야기로 남겨질 이곳 너와 나의 이야기로 남겨질 이곳 특별한 장소에 대한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는 이화동 동사무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이렇게 저희 행복구 이화동 에피소드 2의 2부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2부에서는 헌책방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나요? 네, 저희는 헌책방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 마지막에는 게임도 해볼 거예요. 아, 진짜 솔직히 말해도 되나요? 뭔가요? 저 이번에도 게임이 너무 기대돼요. 에피 1 때도 그러시더니 아이,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맞아요. 저도 매번 게임 있다고 하면 그게 제일 기대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 우리 장점이 그거죠. 청취자분들께 힐링과 교양, 재미까지 못 드릴 수 있는 프렌디오라는 거. 포장을 잘 하시네요. 게임에 앞서 잠시 정보 먼저 다루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네. 우리가 처음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바로 각 지역을 대표하는 헌책방 거리들이에요. 지역별로 헌책방 거리들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먼저 서울 청계천에 헌책방 거리가 존재해요. 진짜요? 아, 청계천 나름 자주 갔었는데 저 몰랐어요. 네, 청계천 헌책방 거리는 1960년대 거리에서 노점식으로 운영되던 헌책방들이 청계천 복개 공사로 인해 갈 곳이 없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생긴 거리라고 해요. 원래 그 자리에 있던 게 아니구나. 그쵸. 추후에 2013년 서울시에서는 청계천 헌책방 거리의 추억과 역사를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서 서울시 미래유산으로 선정하기도 했죠. 미래유산이요? 아, 나 진짜 잘 몰랐었구나. 저도 조사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긴 해요. 아, 다만 조금 슬픈 사실은 한때 네. 200여 개 이상의 헌책방이 모여있던 거리에 책방이 이제 조금씩 줄어들면서 현재는 약 10개 정도의 책방만이 남아있다고 해요. 10개요? 엄청 많이 줄었죠. 아,
진짜 흔적만을 근근히 이어가는 그런 느낌이네요. 뭔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만한 주변 관광지는 또 없을까요? 안 그래도 소개해드리려고 했죠. 아, 역시. 헌책방 거리 옆에 청계천을 따라 걷다 보면 전태일 열사를 기리는 전태일 다리까지 가보실 수도 있으니까 청취자 여러분들도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무척이나 뭔가 고즈넉한 곳일 것 같은데 저도 한번 가봐야겠어요. 가보고 저한테 후기 알려주세요. 좋아요. 두 번째 소개해드릴 장소는 인천 배다리 헌책방 거리예요. 작은 배가 다닌다는 의미로 붙여진 이름인 인천 배다리에는 1970년대까지만 해도 40곳이 넘는 책방이 있었어요. 와, 처음 들어보는 생소한 동네인데 그렇게 많은 책방이 있었어요? 아, 놀라운데? 그쵸? 그런데 슬프게도 지금은 독립서점을 포함한 8개의 가게만이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아, 여기도 그렇구나. 속상한데요, 좀? 하지만 너무 시무룩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도 활성화를 위한 노력들이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거든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6년간 거리 내 헌책방들이 참여하는 책 피움 한마당을 개최해서 작가 강연, 음악 및 연극 공연, 북큐레이션 전시 등을 제공하고 있어요. 와, 북큐레이션 전시? 아, 뭔가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요? 그쵸? 네. 재밌는 콘텐츠가 많아요. 더 나아가서 책방 앞에서 버스킹, 배달이 어반 스케치, 플리마켓 등도 열고 우와. 있으니까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도 그니까요. 이거는 청취자분들께 한번 맡겨볼까요? 좋아요. 그럼 청취자분들의 후기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네. 저희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서원씨, 다음 장소도 소개해 주실 거 있나요?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장소는 부산 보수동 책방 골목이에요. 1950년 6.25 전쟁 이후로 부산이 임시수도가 되었을 때 피난 온 사람들이 보수동 거리 근처에서 미군 부대의 헌 잡지, 만화의 헌책으로 노점을 시작한 것이 시초가 되었었죠. 부산이라 해운대로 엄청 유명한 지역인데 맞죠. 전쟁과 연관된 헌책방 거리가 있는지는 몰랐어요. 다른 책방들과 비슷하게 60, 70년대 유동인구가 늘어나고 학생들의 헌책방 이용이 늘어나면서 현재의 보수동 책방 골목으로 성장했어요. 노점에서 시작해서 골목으로 성장하기까지. 아, 이런 곳은 진짜 없어지면 안 되겠는데요? 그래서인지 보수동 책방 골목에서는 보수동 책방 골목 문화축제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고 해요. 네. 책방 골목 독서 탐험, 동화 구연, 그리고 작가와의 만남 등 주변 학교, 교육청과 연계해서 프로그램들을 시행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확실히 교육청과 연계를 하면 학생들의 관심도 좀 꾸준히 맞아요. 얻고 그들이 다음 세대로 성장하면서 책방 열기를 유지하기 뭔가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너무 좋은 아이디어죠. 그러니까. 책방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어딘가 포근해지는 느낌이 드는 만큼 맞아요. 저희가 소개해드린 책방들이 꾸준히 유지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도요.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책방의 유지를 저희만 바라고 있는 게 아닌 것 같거든요. 진짜요? 그거 듣던 중 반가운 소리인데요? 오프라인 독서 인구의 감소에 따른 영향을 받고 있던 헌책방들은 2019년 코로나19 사태의 충격을 극심히 받은 분야 중에 하나였어요. 원래도 줄어들던 사람들의 발길이 코로나 이후로 완전히 끊어져 버렸거든요. 일부에서 사연을 보내주신 헌책방 주인분의 말씀이 새삼 다시 생각나네요. 맞아요. 그래서 현재 서울시에서는 공공 헌책방 사업인 서울책 보고 사업을 이어오고 있어요. 제 친구가 여기 다녀왔다고 했었는데 진짜요? 그게 서울시 사업의 일부였구나. 맞아요. 다양한 영화, 드라마의 촬영지로도 유명한 서울책 보고는 아치형의 철제형 책장이 대표적이에요. 책으로 만들어진 동굴 같은 독특한 구조물은 책벌레를 형상화했다고 해요. 이거 친구가 사진 보여줬었어요. 아, 진짜요? 서울책 보고는 바로 이런 철제형 책장의 부분들을 독립서점과 헌책방에 배분해 공공으로 운영되는 사업이에요. 온라인 중고서적 거래가 활성화된 요즘에 이 서울책 보고의 경쟁력이 추억의 가치라고 하네요. 추억. 이게 많은 사람들이 매력적이게 느끼는 소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이 추억의 의미를 내세우고 있다는 거 맞죠? 정확합니다, 서은씨. 단지 싼 가격의 책을 거래하는 공간이 아니라 오래된 책을 여러 세대가 함께 구경하는 박물관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게 이 서울책 보고 사업의 매력 포인트인 거죠. 추억과 함께하는 헌책방 사업이라 네. 아름다운 구조물과 여러 가지 책들을 보면서 오래된 책들의 이 고즈넉함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저도 이 사업에 한번 참여해보고 싶어요. 진짜 좋은 생각이에요. 그럼 분위기를 바꿔서 네. 저희 DJ들이 기다리던 바로 네. 그 시간
게임할 시간입니다. 아, 신난다. 오늘의 게임은 어떤 내용인가요? 오늘은 헌책방에 있을 법한 명작에 대한 퀴즈예요. 오, 재밌겠다. 명작의 작가를 맞추거나 명작 소설 제목 속에 빈칸을 채우는 문제가 나올 예정인데요. 서진 씨 준비되셨나요? 당연하죠. 좀 설레는데요? 바로 해보자고요. 그럼 제가 먼저 문제 드릴게요. 네. 이거는 작가를 맞춰주시면 돼요. 네. 1번 어린 왕자. 어린 왕자의 작가 생택지 베리. 역시 혹시 풀 버전 아시나요? 아니요. 풀 버전을 해야만 아니에요. 점수를 딸 수 있나요? 장난이에요. 너무 어려운데 그러면. 생텍쥐페리의 풀네임은 네. 앙투안드 생텍쥐페리라고 뭐야? 합니다. 앙투안 드? 어렵다. 좀 어려웠죠? 네. 근데 사실 생텍쥐페리만 해도 맞는데 네. 지성이 뚝뚝 흘러 넘치시는 서진 씨라면 저는 아니에요.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여쭤봤어요. 아닙니다. 두 네. 번째 작품 네. 역시 제가 내드릴게요. 네. 두 번째 작품은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저 이거 진짜 재밌게 읽었어요. 학생 때. 진짜요? 네. 그럼 이거 작가도 아시겠네요? 이거 일본인이신데? 잠깐. 그건 엄청 유명한 그건 저도 알아요. 히가시노게 읽고. 히가시노. 역시 이게 지성이 뚝뚝 흘러넘치는 이건 서진 씨 아닐까요? 세 번째 문제는 서진 씨가 내주실래요? 네. 세 번째 작가는 이건 진짜 제가 원래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데미안의 작가는 누굴까요? 나 이거 읽었는데. 읽었어요? 이거 조금 네. 되게 문학적이고 맞아요. 헤르만헤세. 맞아요. 다행이다. 폭풍의 언덕 이런 것도 쓰신 분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되면 너무 어렵지 않아요? 너무 저 이거 어려워요. 진짜 읽으면서 이게 뭔 소리야? 저도 너무 문학적이고 추상적이고 맞아요, 좀 맞아요. 현학적인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다음 문제는 뭔가요? 네, 다음 문제도 유명한 고전입니다. 1984의 작가는 누굴까요? 저 이거 제 최애 소설이에요. 진짜? 조지 오웰. 맞아요. 그 동물농장도 쓰셨잖아요. 맞아요. 저 그 두 책 둘 다 너무 재밌게 봤는데 네. 두 책 둘 다 표지가 너무 무섭게 생겨서 위에 스티커 붙여놓고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귀엽다. 스티커를 또 붙여서 가려놨어. 약간 정치적이고 역사적인 내용이잖아요. 네, 맞아요. 이런 거 좀 좋아하시는구나. 너무 재밌어. 그좀 어두운 디스토피아 맞아요. 소설? 그런 제가 느낌이죠. 그래서 정신이 피폐한가 봐요. 안 피폐해요, 소환 씨. 다음 문제는 제가 내드릴게요. 네. 이번엔 제목의 빈칸을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네, 살짝 어렵다. 어려울 수도. 네. 네, 서진 씨랑 맞추실 것 같아요. 첫 번째 문제는 네. 미국의 작가 마크 트웨인의 소설인데요. 유명하신 들어보셨죠? 분인데. 들어보셨죠? 네네네. 여기만 해도 감이 잡히시나요? 이분 유명한 게 저희가 아는 게 아마 하나 그래도 힌트를 좀 주실래요? 다 책 바로 안 제목이 떠오르네. 땡땡땡의 모험이거든요. 천사의 뭐. 역시 서진 씨랑 맞추실 줄 알았어요. 그래요. 이거 유명하잖아요. 그쵸. 이게 제목 빈칸 맞추기가 쉬운 게 아닌데. 네. 역시 서진 씨는 똑똑하신 걸로. 아니에요. 미국 문학 작품 중에서 이제 걸작이니까 또 제가 겨우겨우 아는 게 나왔나요? 아니 저희가 앞에 게임을 너무 신나게 진행하는 네, 바람에 한 네. 문제만 남아 있는데요. 네. 서진 씨가 마지막 문제 내주시겠어요? 제가 바로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은 한국인 작가님이시고요. 오. 비교적 최근에 판타지 소설로 유명해주신 오, 작가님이세요. 판타지, 성함은 해리포터. 해리포터밖에 생각 잘 안 네. 나죠. 성함은 이미예 작가님이시고요. 네. 땡땡땡땡 꿈 백화점이 제목입니다. 꿈백화점? 네. 이거 그거잖아요. 그거. 달러구트. 맞아요. 저 이거 읽어보진 못했는데 네. 이거 엄청 유명하잖아요. 한때 맞아요. 이제 책 서점에 네. 쫙 깔려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시리즈별로. 네네네, 맞아요. 그 표지도 엄청 예뻐가지고 맞아. 유명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한창 좀 인기를 얻었었죠. 맞아요. 이번에도 치열했는데요. 네. 이렇게 게임까지 모두 맞춰봤네요. 네. 서진 씨 어떠셨어요? 이렇게 재밌었어요. 기대하신. 확실히 책 내기를 하니까 조금 재밌는데 좀 어렵네요. 어려워요. 네. 맞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쵸. 저도 너무 어렵다고 생각해요. 자, 어느새 행복구 유아동 두 번째 에피소드의 마지막 3부만을 남겨둔 시점이 되었습니다. 3부에서는 저희 DJ들의 목소리를 전달 드리려고 해요. 네. 그럼 책방 거리를 청취자분들과 함께 걷고 싶다는 마음이 담긴 저희가 선정한 노래 네. 적재의 나랑 같이 걸을래 듣고 돌아오실게요. 가을밤이 찾아와 그대를 비추고 또 나를 감싸네
눈을 감을 때마다 향기로운 내 맘이 내게 전해지네. 너는 무슨 생각해? 나란히 누워서 저 별을 바라볼 때면 나와 같은 마음인진 몰라도 너와 함께 있는 이 순간이 난 소중해. 나랑 같이 걸을래? 혹시 내일은 뭐해? 네가 부담되지 않는 날에 산책이라도 할래? 그냥 날이 좋길래 너와 걷고 싶어져서 내일 많이 바쁘지 않으면 혹시 나랑 같이 걸을래? 많이 어색한가 봐. 자꾸 딴 데를 보고 널 닮은 별만 바라봐. 싱그럽게 불어오는 바람은 너와 함께 있는 이 순간이 난 소중해. 나랑 같이 걸을래? 혹시 내일은 뭐해? 네가 부담되지 않는 날에 산책이라도 할래? 그냥 날이 좋길래 너와 걷고 싶어져서 내일 많이 바쁘지 않으면 혹시 나랑 같이 걸을래? 힘들어 보일 땐 내가 더 아파오고 속상한 맘만 커져. 내가 곁에 있을게. 항상 너의 편이 되어줄게. 저 하늘의 별처럼 나랑 같이 걸을래? 혹시 내일은 뭐해? 네가 부담되지 않는 날에 산책이라도 할래? 그냥 날이 좋길래 너와 걷고 싶어져서 내일 많이 바쁘지 않으면 혹시 나랑 같이 걸을래? 이화동의 특별한 공간에서 사연을 보내주신 사연자분께 DJ들의 마음을 담아 다시 편지를 보내드리는 이화동 우체통 시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3부까지 함께 해주신 프렌디오 청취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3부에서는 저희 DJ들이 라디오를 진행하면서 느낀 점들 그리고 해주고 싶은 말들을 담아서 편지를 보내드릴 거예요. 이제는 저희 DJ들이 사연자분의 공간에 또 다른 이야기 전달자가 되어서 사연을 보내는 거죠. 오늘 행복구 이화동 에피소드 2에서는 헌책방에서 보내주신 이야기를 살펴봤기 때문에 이화동 헌책방 주인분께 다시 편지를 보내드릴 거예요. 서진 씨, 내용 생각해 놓으신 거 있으신가요? 저는 아무래도 헌책방을 지금 되게 외로운 싸움으로 지켜내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응원하는 말이 담기면 좋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네. 이 아까 책방 거리, 책방 골목도 다 사라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런 활성화 사업들이 조금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리고 사람들도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그런 내용을 담아서 편지를 한번 써볼까요? 네, 좋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 마무리 됐는데 서진 씨는요? 아, 저도 다 썼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 둘의 편지 내용을 조금 합해서 편지로 한번 묶어봅시다. 좋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사연자분. 보내주신 이야기 저희 모두 한 글자 한 글자 음미하며 읽었습니다. 사연을 읽으면서 이화동 골목 끝에 자리 잡은 작은 헌책방의 모습이 그려졌어요. 나무선만 가득 누군가의 기억이 오롯이 잠들어 있는 책들과 어디선가 햇살이 먼지를 비추며 내려앉는 풍경 말이에요.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글을 읽고 클릭 몇 번이면 책이 집으로 배달되는 시대잖아요. 그 편리함에 익숙해지면서도 사실 마음 한켠에서는 어딘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걸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는데 오늘 사연자분의 이야기를 통해 그게 무엇이었는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누군가 손때 묻힌 페이지들, 그 페이지 사이에 온전히 남겨진 기억들, 언젠가 누군가가 웃고 울며 읽어내려갔을 흔적들, 그 모든 것이 하나하나 책에 스며들어 책 한 권 한 권의 의미가 더 특별해지고 그 책들이 모여 헌책방이라는 특별한 장소를 만들어주고 있었던 거죠. 이화동 골목의 마지막 남은 헌책방이라는 말에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그런 소중한 공간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있다는 현실이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방송을 듣는 청취자분들께도 가슴 아픈 소식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연자분께서 끝까지 그곳을 지키고 계시다는 사실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단지 책을 파는 것이 아니라 기억과 이야기를 이어주고 있는 일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했거든요. 사연을 들은 이후 저희 DJ들도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책을 찾을 때 가장 먼저 헌책방의 문을 좀 두드려 보자고요. 새 책의 반짝임도 좋지만 누군가의 시간이 켜켜이 쌓인 책 한 권을 발견하는 기쁨을 이제 잃고 싶지 않습니다. 사연자분의 헌책방에 언젠가 들러서 먼지 냄새가 나는 책 사이를 천천히 걸으며 어떤 책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 설레는 마음으로 골라보고 싶습니다. 따뜻하고 소중한 이야기를 전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부디 사연자분의 헌책방도 그리고 그 속에 숨쉬는 수많은 추억들도 오래오래 빛나길 바랍니다. 따뜻한 이야기를 보내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건강하고 평온한 나날들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프렌디오 DJ 일동. 이제 이 편지를 이화동 우체통에 넣을 시간이네요. 네. 헌책방 주인분께 편지가 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넣어봅시다. 좋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우체통에 넣으면서 네. 어느덧 3부까지도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네요. 그러니까요. 서진 씨, 편지 쓰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아, 그동안 라디오 DJ로서 사연을 받아보기만 주로 했잖아요. 근데 에피소드 1에서도 느꼈듯이 보내주신 사연에 답장을 보낼 수 있다는 맞아요. 게 정말 DJ들로서 뭔가 특별한 추억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뭔가 저희가 1, 2부 동안 쭉 했던 이야기들을 네. 한번 정리해서 집약해서 보내드리는 느낌? 맞아요. 근데 저희 생각도 많이 정리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여러모로 좀 마음이 따뜻해지는 좋은 시간이네요. 너무나도 아쉽지만 어느덧 행복구 이화동의 2번째 에피소드도 클로징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진짜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데요. 그쵸? 청취자분들께도 즐거운 시간이었겠죠? 3부까지의 이야기를 듣고 청취자분들의 소감 댓글에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저희는 헌책방에 보내는 편지 같은 노래 하현상의 시간과 흔적 듣고 돌아오실게요. 아직 가려지지 않은 하늘이 거긴 어떤지 가끔 길을 걷다 문득 생각해 나 어디로 가는지 삶은 돌아가는 쳇바퀴처럼 흘러가는데 여기 주저앉은 나의 모습은 그대로인지 떠나갔나요? 기억
자, 이렇게 행복구 이화동 두 번째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 왔어요. 오늘은 이화동 골목 끝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헌책방 주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DJ들이 다시 편지를 보내는 시간까지 가져보았는데요. 오늘의 방송이 서원 씨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셨을까요? 저 방송 끝내고 헌책방 가려고요. 아, 진짜. 감성이 살아났죠. 사실 이 책이 네.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맞아요. 이북으로 보는 거랑 네. 종이책으로 보는 거랑 다르단 말이에요. 맞아요. 확실히 내가 뭔가 느낄 수 있는 깊이도 다르고 맞아요. 몰입하는 정도도 다르고 질감도 다르고. 그리고 종이책 물론 이제 네. 뭐 패드 같은 걸로 쓸 수 있지만 그쵸. 종이책에 연필로 감상을 남기고 음. 밑줄을 긋고 이런 느낌이랑 좀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감각이 새삼 그리워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아무래도 선 씨가 말해주셨던 것처럼 이북은 이렇게 막 딱 내가 돌아가고 싶은 부분을 엄청 빠르게 돌아가고 이런 거는 쉽지 않잖아요. 왜냐면 맞죠. 페이지를 다 기억하고 있지 맞아, 않으니까. 뭔가 그런 점에서도 이 종이책에 대한 그런 장점도 다시 생각하게 해보게 되었고, 그냥 일반적으로 되게 널려있는 땡땡 문고 같은 그런 곳들보다는 동네에 이렇게 작은 헌책방들을 들려서 좀 다른 사람들의 추억도 같이 들여다보는 네. 시간을 가지면 진짜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방송이었습니다. 맞아요. 이게 추억이 켜켜이 쌓여있다는 표현이 너무 적절한 것 같아요. 맞아요. 뭔가 진짜 좋아진 것 같아요. 헌책이 오히려 더 좋아지는 느낌. 저희 같이 손잡고 갑시다. 진짜 좋습니다. 그럼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네. 다음 주 금요일 저녁 또 어떤 공간에 저희의 이야기를 전해볼지 네. 기대 가득 담은 마음으로 그럼 지금까지 베스트 프렌드, 베스트 프렌디오. 프렌디오 DJ 강서진. 이서은이었습니다. 안녕. 안녕.